여러분,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이야기는 조금 길 거예요. 왜냐하면 길게 댓글을 주셨거든요. 그리고 너무 소중해요. 그래서 빠뜨릴 수가 없고, 그래서 오늘은 커피 2잔, 맥주 2잔, 소주 2잔, 차 2잔 잠깐 쉬시면서 그렇게 드셔도 좋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소피반입니다. 오늘도 힐링 튜브 우리 사랑방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. 오늘 우리 사는 얘기 두런두런 편안하게 나눠볼게요. 저도 커피 한 잔 가지고 왔는데 사실 제가 마음이 막 급했어요. 오늘 오전 일 끝내고 빨리 들어와서 점심 후딱 먹고 영상을 찍어야겠다. 그런데 제가 지금 사실은 점심을 안 먹고 막 바로 달려왔거든요. 그 이유가 여기 지금 전화기 하나가 보이실 텐데, 우리가 어제 50대 중년의 삶 하면서 여러분 삶을 지탱해주는 힘은 무엇인가요? 라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, 제가 이렇게 새벽에 오늘 4시 반에 일어났거든요. 그래서 이거 보니까 댓글이 되게 반가운 댓글이 2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후딱 오늘 이 얘기 또 같이 나눠보자라고 마음을 막 먹고 있는데 또 되게 긴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어요. 얼마나 반갑던지요. 감사하고. 이게 댓글이 무려 3개가 달렸습니다. 여러분.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요. 이 얘기 나누면서 또 오늘 제가 이 댓글을 보면서 이거 같이 나누면 좋겠다 했던 게 있었거든요. 그것도 같이 나눠볼게요. 조선영님이 먼저 남겨주신 게요. 영상 기다렸습니다. 어찌나 감사한지요. 네, 저 이렇게 기다렸다고 하면 막 기운이 막 펄펄 끓어요. 너무 감사해요. 선영님이요.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니 루틴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주제가 바로 이 루틴이 있어요. 그래서 같이 이따가 나눠볼게요. 독서, 육아, 집안일, 건강, 영어, 피부 관리, 좋은 루틴을 갖고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한 번씩 일이 바빠지면 확 무너지기는 합니다. 맞아요. 무너져요. 근데 이 무너지는 것도 루틴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좀 부담이 덜어지긴 하더라고요. 잠깐 숨 쉴 구멍은 있어야죠. 그렇죠? 그리고 저는 그럴 때마다 자기 개발서 같은 거 보고 다시 자극을 받곤 합니다. 정리책만 몇 개나 있는지 점점점. 이 마음을 제가 모를 것 같으실까요? 저희 집 2층에 가면은 자기 개발서 엄청 많아요. 저도 이거를 한 10대부터 저는 읽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. 10대부터 제가 15살이면은 20살, 그리고 20살 때 20대면은 30살, 그리고 30대면은 40에, 40이면 50에 이런 책들을 되게 10년을 조금 미리 어떻게 살지? 어떻게 살고들 있을까? 그때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비추어서 그 10년을 앞서 가신 분들의 그 책을 저도 되게 즐겨 봤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은 딱 그 중간이에요. 제 나이대, 그러니까 50대와 60대를 통틀어서 이렇게 같이 그 교집합의 그 부분에 껴있는 그 느낌이 들어서 요즘은 현실적인 제 나이 또래 이 얘기도 많이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습니다. 선영님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은영님 너무 감사해요. 이 2분은 저 기슬령 할 때부터도 같이 계셨던 분들이시기도 해서 너무 오랜 시간 같이 해준 그 의리 너무 감사합니다. 은영님, 소피 선생님,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죠. 그쵸? 오늘 시간도 너무 좋은데요. 일 끝나고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면서 마시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우리는 사랑방. 맞아요, 은영님. 저는 아이들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인데 저도 아이들 성인이 돼서 독립도 하고 주체적으로 잘 살아가길 바라네요. 그렇죠. 이게 모든 어머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. 말에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이렇게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그냥 이것저것 지치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거를 다 가져가야 할까?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할까?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.
그래도 아이들 보면서 일어나는 힘, 예, 맞습니다. 지탱하는 힘이죠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분의 성함을 안 읽어드릴래야 안 읽어드릴 수가 없네요. 김지연님이신데요. 항상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을 남기네요.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첫 발자취 소중한 글입니까? 저도 갱년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개인적인 이 나이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. 예. 많은 이야기할 공감이 너무 되어요. 제가 지탱하던 것들도 하던 일인데 이젠 새 커리어를 위해 도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참 쉽지가 않네요. 그럼요. 생각이 복잡하고 갱년기에 접어드니 몸도 말을 안 듣고 정말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. 우선 지연님 저랑 같이 공감하시고 이렇게 소중하게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예, 저도 이 마음 알아요. 이게 내가 의지만큼 이제 젊은 그때의 막 왕성한 에너지가 막 팡팡팡팡 돌아가던 그때의 몸,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가지 않는 그 기분, 그리고 이제 꺾어지면서 이게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이거는 이제 내가 한번 실패를 해도 괜찮아 이럴 때가 아니라 실패하면 다시 가능할까? 이런 의구심이 더 많이 드는 때잖아요. 그래서 지연님 말씀, 예,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. 그리고 갱년기 증상을 모두 가지고 있고 허리가 아파서 책 읽는 것도 마음은 굴뚝 같은데 책 리스트만 계속 늘어가고, 예, 이것 때문에 더 우울할 수 있죠. 저도 기침을 함부로 못했던 것 같아요. 재채기만 나와도 이러면서 주저앉았었거든요. 허리가 너무 아파서. 그러니까 허리 아프셨던 분들, 예, 이 마음 알 겁니다. 그리고 정말 똑바로 걷기만 해도 좋겠다. 그러니까 이때 제가 더 한 번 더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. 지연님 빨리 나으시고요. 힘들지만 이 정도도 다행이다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고요. 감사하면 모든 일이 그렇게 괴롭지만은 않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, 또 건강. 그래서 요즘은 그냥 운동선수처럼 운동하며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건강히 먹고 또 고민하며 살고 있네요. 예, 저도 이 마음 너무 또 한 번 공감을 한답니다. 그러니까 버틸려면요, 여러분 일단은 건강하셔야 돼요. 그리고 이렇게라도 하루를 버틸 수 있으면 감사함을 먼저 앞에다 두어야지, 안 그러면은 이게 짜증이 나서 인생 진짜 확 뒤집어 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돈 얘기 나중에 우리 또 더 심도 있게 하기로 할게요. 진짜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. 여러분, 제가 지금 잠깐 핸드폰에서 오늘 더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좀 꺼내 볼게요. 진짜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 눈 딱 감고 제가 이 느낌이에요. 일단 한번 잡숴봐. 일단 한번 여러분 잡숴봐. 일단은 저가 얼마나 여러분이 신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면은 믿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한번 잡숴봐입니다. 반드시 여러분이 꼭 지키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루틴, 일상이에요.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조금 세게 말씀드릴게요. 정말 뭔가 세월에 어떤 풍파에 치여서 자빠졌어요. 정말 이거는 내가 일어서기가 힘들 정도로 뭔가가 나를 칠 때가 있잖아요. 그게 누구와의 일이든 사건이든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떤 있잖아요. 사건, 사고들이. 그럴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완전히 고꾸라지거나 그렇게 넘어졌을 때 여러분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거가 바로 그 일상일 거예요. 그 중에서 일상 중에서 제가 꼭 반드시 여러분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몰라 이럴 때 지키세요라고 강권해드리고 싶은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. 그게 바로 첫 번째는
맞아요. 운동이에요. 움직이는 거. 근데 운동 되게 싫을 수 있잖아요. 저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.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운동을 한다는 게, 안 돼요. 잘 안 돼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매일 20분, 30분을 계속 막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운동을 하려고 해요. 그리고 하기도 하는데, 그래도 건너뛴단 말이에요. 징검다리처럼. 그리고 운동을 막 해도 나머지 그 1분, 내가 목표로 한 그 1분은 왜 이렇게 안 가요, 시간이? 그 30초, 그래도 2분 한 것 같은데, 20초, 10초, 아직도 5초 남았어?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하나하나 시간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요. 그런데 이렇게 안 되면은 여러분이,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. 주차를 일부러 멀리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걸으려고 해요. 움직여. 내가 막 기력이 떨어지고 이럴 때는 겨드랑이든 등짝이든 뭔가 암울한 이 기운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이렇게 쪼그라들어요, 사람이. 제 느낌은 그랬거든요. 그럴 때 유일하게 이 암울한 걸 털어낼 수 있는 게 움직임이더라고요. 꼭 운동을 막 매일매일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은 더 듣기 싫어. 더 하기 싫고. 그리고 막 내 몸은 지금 이렇게 세워지지가 않는데 뭐를 그렇게 운동을 하란 말이야.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막 그렇게 심하게 움직이지 않으시더라도 다음을 위해서 비축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겨드랑이에 붙어있는, 등짝에 붙어있는, 목 뒤 막 이런 데 붙어있는 암울함을 좀 떼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코비드 때부터 좀 이런 게 있었거든요. 이렇게 답답하고, 우리 많이 겪었지만, 그때 막 이사도 하고 막 일부러 움직이려고도 했지만 국민체조를 했었어요. 여러분 국민체조 아시죠? 예, 여러분은 저랑 친구 요 또래시면은 아실 거예요. 그 노래부터. 그 유튜브 찾으니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막 이 국민체조 막 하면서 바니야 바나리 와 시작! 이런 거 같이 하면서 애들도 막 노젓기 하고 이렇게 따라 했는데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그래도 낫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서 움직임, 걷기, 뭐라도 해보시면서 그 일상의 루틴 중에 움직임, 운동은 반드시 있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이게 또 하나가, 여러분 저 오늘 입 터진 것 같아요.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이게 돈하고 연관이 있잖아요. 나중에 미래에 대한 빠질 구멍을 미리 막는 그 느낌도 있거든요.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그냥 한 3, 400불 이르면 감사해요. 5, 600불이어도 감사하고. 한 번 그냥 나가면 보험이 있어도 뭘 그렇게 자꾸 내라고 하는지 막 1,000불, 2,000불 막 빵빵 터지는데, 이게 짜증이라는 게 스트레스잖아요. 그래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,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운동 안 하면 그게 뭐라도 이렇게 오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상을 보내는 거가 3년 전에 내가 어떻게 일상을 보냈는지가 지금 현재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최소 3년, 2년, 그리고 맥스로 하면 5년, 6년의 이 시간이 반드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고요. 어떻게 먹었는지, 어떻게 움직였는지, 막 정말 미쳐버리겠는데도 그래도 버티면서 내가 잘 보냈는지, 그런 시간도 이게 가는 게 아니라 쌓인다고들 하잖아요. 그 쌓여서 마치 신이 나한테 상도 주고 벌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일상을 3년 전에 잘 버텼느냐라고 하는 그 결과값이 3년 후에는 나타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, 어쩔 땐 내가 막 어떻게 해야 하지? 어떤 길로 가야 할까?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? 막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. 그리고 머리로는 알아. 그런데 내 마음, 몸은 그렇게 안 따라줘 라고 할 때는 그냥 하시던 대로 흐르던 그 흐름에 맞춰서 그냥 둥둥 이렇게 떠서 이어가듯이 가서 그냥 터벅터벅 일상을 걸어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인 것 같다는 생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. 그런데 그 루틴 중에요,
죽었다 깨나도 또 지켜야 되는 두 번째가 있어요. 그게 뭘까요? 두 번째로 진짜 이것도 강권이에요. 일을 하세요. 일. 이게 꼭 돈을 버세요 이 말씀이 아닙니다. 아시죠? 우리 전업주부 어머님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거 진짜 인정해요.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걸 인정합니다. 물론 전업과 동시에 커리어를 병행하시는 분들도 저는 그것도 인정합니다. 누구의 일인들 우리가 함부로 평가를 할 수 없고 저는 정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. 이제는 내가 커리어적인 막 업적을 쌓겠다 우리 이제 이런 거는 좀 지났잖아요. 그런데 어떤 상황에 또 부딪혀서 내가 새로운 일을 해야 할 때가 또 있잖아요. 그래도 참 그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흐르는 물에 몸을 맡겨서 둥실둥실 떠가듯 그냥 하루하루 터벅터벅 걸어가시면 언젠가 목표하시던 길에 도착도 하겠지만 그 목표가 없으면 또 어때요?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순간 생각도 하고 몸도 움직이고 있으니 그거 자체가 사람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? 저는 그냥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놓치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. 그 일이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그러잖아요.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, 싫어하는 거 또 나와. 싫어하는 게 많아요, 여러분. 좋아하는 것도 많지만 싫어하는 것 중에 그 몹쓸 말, 월급 노예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리고 쥐꼬리만한 월급. 그런데 여러분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도 돈이 들어오면요, 분명히 여러분의 이 숨막힘, 답답함, 뭔가 자유로움을 방해하는 거를 그래도 해소를 해줄 거예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이란 돈, 월급 노예, 쥐꼬리 이런 거 그런 말 하는 사람 확 입을 이렇게 잡아요. 귀 막아. 그래서 그런 거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사실은 소중한 돈이고 여러분의 시간, 노력이 쌓인 결과값이다 라고 해서 아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돈이 아니어도요 분명히 또 의미가 있어요. 단 너무 막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흐지부지 좀 그렇게 쓰면 아까우니까 돈은 돈이든 시간은 시간이든 건강이면 건강이든 그냥 일상의 루틴이 너무 흐트러지지 않게 흐지부지 흩어지지 않게 그렇게 여러분 잘 하루를 지키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사실 지금 이 힐링 튜브를 하는 그 느낌이 그렇거든요.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느낌인데 이제 여러분도 같이 개나리 보찜 싸시고 저랑 같이 동참하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. 오늘 이야기 많이 했네요. 그렇죠?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. 이 오늘 하루가요, 여러분이 절대 다른 사람한테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내어줘서는 안 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. 그러니 많이 웃으시고 한 끼라도 맛있는 거 잡수시고 즐겁게 오늘 하루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구독과 좋아요 저 이런 거 눌러주세요 해본 적 없는데 요즘엔 제가 좋아요를 계속 누를 판이에요.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바이.